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8명으로 오늘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인파가 많이 몰렸던 할로윈데이 영향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서 언제든지 확진자 규모가 다시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안전지대는 없다. 이 생각을 가슴 깊이 새기시면서 더욱더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평일 오전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 50분부터 2시 3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주요 대응책들 자세하게 살펴보죠. 정선미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확진자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 118명입니다. 앞서 전해주셨지만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릿수대로 올라왔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98명, 해외 유입이 20명입니다. 지역별로 확진자를 좀 분석해보면 경기가 41명, 서울이 39명, 인천이 4명 등 여전히 수도권 집중 현상입니다. 수도권에서만 84명이고요. 비수도권에서는 충남에서 10명, 그리고 부산과 대구, 대전, 제주에서 각 1명의 지역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해외 유입은 검역에서 11명이 확인됐고요. 지역으로 돌아가서 자가격리 중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적 확진자 이렇게 돼서 26,925명입니다. 위중 중증 환자는 53명으로 어제보다 1명 늘었고 사망자는 2명이 늘어서 누적 사망자는 474명입니다. 네, 다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리로 늘었잖아요. 신규 확진자가 일상 속에 파고들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서울에서는 헬스장과 관련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강남구 헬스장과 관련해서 확진자가 12명이 쏟아졌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성남 분당의 한 중학생 가족이 강남의 헬스장을 찾았고 또 이 헬스장 이용자를 연결 고리로 해서 구로구의 직장과 헬스장까지 감염이 퍼졌습니다. 구로구 헬스장은 격렬한 크로스핏 운동을 하는 곳으로 이용자들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성남 중학교 헬스장 관련 이 누적 확진자가 이제 40명이 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럭키 사우나 관련해서도 격리 중이던 사우나 방문자 1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이 사우나 관련 확진자가 이제 40명 가까이 늘었고요. 동대문구 에이스 희망케어센터 추가 확진자 또 나왔습니다. 관련 확진자 4명이 추가되면서 현재 최소 감염된 사람이 18명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요양시설 관련 격리자들도 확진 판정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경기도 군포 의료기관과 안양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 60명 넘었고요. 경기 광주 SRC 재활병원 확진자는 이제 156명에 달합니다. 헬스장에 사우나에 의료기관까지 생활 전반에 걸쳐서 코로나가 번지고 있는 건 아닌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정선미 기자가 가 있는 서울시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던데 폐쇄되진 않았습니까? 네, 어제 시청을 출입하는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제 2층의 기자실과 브리핑룸이 폐쇄가 됐습니다. 제가 있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기자실에 확진자가 나온 터라 이제 같은 공간에 있던 TBS 기자는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 검사를 했고 오늘 아침에 음성 판정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은 기자가 그제 2층의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 참석을 했는데 이 당시 브리핑룸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서울시 주요 간부들과 기자 30여 명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확진 소식 이후에 이제 신청사 직원 전원을 귀가 조치했었고 브리핑실에 있던 직원들과 기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검사를 안내했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고 있었는데요. 브리핑에 참석했던 서울시 간부들이 행정감사에 출석을 하면서 오후 일정이 또 전면 취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시의회 역시 전 직원을 귀가 조치한 다음에 의원회 간 청사 소독을
시행했고 교육청 역시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기자의 밀접 접촉자가 서울시 교육청 출입 기자로 확인이 돼서 오후 5시에 기자실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음성 판정 나왔다니까 다행입니다. 서울시청에서도 시의회에서도 교육청까지 추가 확진 소식이 더 이상 들리지 않길 바라고요. 어제 충남 아산에서는 현대차 공장이 멈췄다면서요? 네, 현대차 아산 공장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직원이 근무하던 엔진 라인, 생산 라인 일부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금요일에 이제 천안의 한 주점을 방문을 했는데 동료들과 함께 그 주점이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신방동의 소나기 포차였습니다. 다행히 함께 주점을 방문한 동료 4명은 모두 다 음성 판정을 받았고 현대차는 이제 완성차 생산 라인이 정상 가동 중이라 차량 생산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확진된 직원은 11월 들면서 이제 휴가 중인 것으로 밝혀져서 추가 감염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기 공사 업체 직원 확진으로 현재 소나기 포차 주점, 노래방, 사우나까지 퍼진 감염은 어제도 추가 확산이 이제 계속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최소 27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수험생들이 감염된 음악 교습과 관련한 추가 확진자도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전날보다 4명이 더 늘었습니다. 학생과 강사 가족까지 해서 이제 최소 2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수능을 그리고 방역 당국이 이제 교습소를 오갔던 셔틀버스 안에 감염을 추정하면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예, 수능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실 텐데 교육부가 수험생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수험생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면서요. 네, 12월 3일 수능 날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수험생 그리고 자가 격리 중이던 학생도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수능 3주 전입니다. 12일부터 정부가 지정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을 해야 되고요. 자가격리 수험생은 따로 마련된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또 시험장별로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낯선 환경에 놓이게 되는 수험생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아크릴 가림막이 있는 책상에서 시험지를 풀면서 수능 날과 똑같은 환경을 체험하기도 하고요. 칸막이 속에서 시험지 접기 요령을 모아놓은 영상을 시청하면서 코로나로 달라진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집단 감염 차단을 위해서 정부는 수능 시행 일주일 전인 오는 26일부터 전국의 고등학교 수업은 모두 원격으로 진행합니다. 바뀐 환경에서 시험 치려니까 정말 걱정이 많을 텐데요. 한 달 동안 준비 잘해서 모든 수험생들이 별 탈 없이 시험을 무사히 치렀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마스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마스크 재고가 넘쳐나서 도산 위기에 몰린 마스크 업체가 많다고 하던데 이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고요? 네, 올해 초만 해도 마스크 사기가 어려워서 요일제로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매했던 경험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1월에만 해도 140곳이던 마스크 제조업체가 지난달에는 690곳까지 급증했습니다. 거의 5배 가까운 건데요. 제조업체들이 이렇게 도산 위기에 몰리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불법으로 수입되는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국내 생산의 판로는 넓혔습니다. 마스크 한 개에 여러 개의 상품명이 이제 사용이 가능해지고 공용 홈쇼핑에서 마스크 판매를 돕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마스크 업체는 낮은 이자로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에서 들여온 마스크를 상자만 바꿔가지고 국산 마스크라고 폭리를 취한 일당이 검거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단속을 비롯해서 이번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불법 다단계 업소들을 적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업종 특성상 이제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모이는 다단계 판매 업체, 방문 판매 업체가 코로나 집단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무한그룹 관련해서도 9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쏟아졌고 지난 5월 관악구 리치위에서는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전문 수사관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운영 중인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그리고 농산물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는 등록되지 않은 불법 다단계 업체 5곳을 적발해서 형사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하며 강력히 대처해서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선민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1시 정각 10초 막 넘어섰습니다. 잠시 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진행이 되면 저희가 현장 소식 전해드리고요.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코로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로 다시 세 자릿수로 늘어났는데요. 교수님, 보니까 동대문구 요양시설인 에이스 희망케어센터, 이곳에서는 집단 감염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방역 수칙을 잘 지켰다고 하는데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시설은 이제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지금 계시는 분들이 치매 환자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니까 고령의 치매신 거죠. 거기다가 지금 아마 환자 밀도가 상당히 높고 예. 환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종사자분들 중에는 한 3분 정도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아마 이제 환기가 잘 안 되는 것이 주요 원인이지 않나 이렇게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브리핑을 듣고 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환자 발생 또한 전반적으로 높아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억제에도 불구하고 감염 전파 속도가 여전히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 모임, 식당, 주점, 사업장 등과 같이 일상생활의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현재와 같은 증가 추이가 계속 이어진다면 국내 환자 발생이 2자릿수 이하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루 평균 100명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까지는 급격한 대규모 확산을 억제하고 있으나 날씨가 추워지는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유행이 번질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장기전 가운데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경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1단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방역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집단 감염 양상은 방역 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가 어려운 일상생활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최근의 감염 양상을 살펴보면 식사 모임, 주점, 실내 체육시설, 사우나, 악기 교습 등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밀폐된 실내에서 침방울이 많이 배출되는 활동을 통해 감염되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운동, 식사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활동을 하실 때나 밀폐된 환경에 머무르실 때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짧게 머무르고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는 최대한 피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식당에서도 식사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들뿐 아니라 시설 관리자분들께서도 각 시설에서의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또한 감염 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 관리를 위해 계속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말고 바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총 9개 부처에서 52개 심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리상담 92만 건, 정보 제공 173만 건 등 약 265만 건의 심리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심리지원 대책에 따라 협의체를 운영해 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보다 강화된 심리방역 관리 체계와 메시지 확산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협의체 회의를 차관급인 중대본 1총괄 조정관 주재로 격상하고 참석 대상을 관계 부처에서 시도까지 확대하여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한 마음 걷기와 마음 통하라는 마음 건강 지키기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걷거나 산책하는 마음 걷기를 통해 신체의 건강을 지키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 대면 만남이나 사회적 교류는 제한되지만 전화통화 등을 통해 서로 마음을 나누는 마음 통화를 통해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시도의 하나된 협력을 통해 심리 방역을 보다 강화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맞춤형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메시지 확산을 통해 국민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코로나19 계절 독감 동시 진단 시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 코로나19와 계절 독감 동시 진단 시약 제품을 정식 허가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정상이 유사해 구분이 쉽지 않은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검사로 3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진단 결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인의 부담을 덜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치료제와 백신은 총 21건으로 많은 분들께서 연구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특히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해 코로나19에서 회복하신 분들 가운데 기꺼이 혈장 공유에 나서 주시는 분들께는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보다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에 대한 코로나19 환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상시험은 식약처의 과학적인 검토와 병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임상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력하고 있는 항체 또는 혈장치료제는 기존의 화합물과 비교하여 매우 안전하다는 점에서 임상시험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 임상시험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민 환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설 교수님, 네. 조금 전에 그 동대문구 요양시설인 에이스 희망케어센터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들이 나온 것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덧붙여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우선 이제 이분들이 대부분 치매 분들이시기 예. 때문에 이제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밀접 접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한 분이라도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쉽게 네. 전파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일단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교적 이제 지금 이 입소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밀도가 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환기가 용이하지 않은 그런 환경적 요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발 환자가 누군지 감염 경로는 아직 모르는데 일단 유입된 바이러스가 내부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 쉽게 좀 전파가 가능한 그런 환경적 요인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환자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또 이런 시설과 같이 네. 아주 초고위험이면서 치매 노인이실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전파가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설에서 보는 것처럼 이와 유사한 시설의 조건이 있는 데서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그 생각합니다. 환기를 자주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좀 되는 걸까요? 환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환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인위적으로 공기를 순환시킨다고 하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바이러스 확산을 부추길 수가 있기 때문에 환기라고 하면 제일 좋은 것은 자연 환기입니다. 창문을 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두고 완전히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것을 인위적으로 공기를 순환시킨다고 하는 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창문을 열고 자연 환기를 해서 바이러스 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시설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는 게 지금 이제 당국의 설명입니다. 참 걱정인 게요. 일반 가정에서도 겨울 되면 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브리핑의 내용을 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 계절적인 요인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관리가 어려운 곳에서 계속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그리고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에 대비해서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브리핑에서 그 얘기 하나 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신규 확진자 118명은 세 자릿수인데 아직 헬로윈데이 영향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염이 되게 되면 예. 보통 한 5일 부근에 환자들이 보통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로윈 대위가 10월 마지막이었으니까 우리에게서 본격적으로 환자가 나타나는 게 네. 이번 주말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예. 우리 검사나 이런 일정을 감안하다 보면은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예. 환자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또는 약간 연기가 된다고 하면 다음 주 수, 목, 금, 토에 네. 이제 헬로윈 데이에 환자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나타나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거의 국내 발생이 100명 부근에 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만일에 지금 계절적 요인하고 헬로윈 데이의 상황이 상당히 우리가 억제할 수 없이 이대로 지속이 되거나 확대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5단계로 했을 때 수도권은 1.5단계에 준하는 예. 조치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5단계라고 하면은 100명에서부터 150명 수준이 예.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평균적으로 지속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의 이제 100명 수준이 나왔으니까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 하면 이제 거의 120명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할로윈 데이에 만일에 영향이 있어서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단계가 좀 올라갈 수도 있다. 단계가 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여전히 1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예. 향후에는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고비에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단계 얘기를 해주셔서 이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평론가님. 거리두기가 개편안이 나와서 5단계로 이제 넓어졌잖아요. 네. 그 얘기는 영업 중단을 최소화하겠다, 코로나 방역과 경제를 같이 가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새롭게 나온 개편안이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좀 틔워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완전히 틔울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방역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일단 5단계로 넓혔습니다. 기존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뭐 이해 편의를 좀 높이자면 1단계는 1단계고요. 네. 뭐 준하는 2단계가 1.5, 2가 두 번째고 우리가 일단 3단계를 이제 2.5, 3 예. 이것이 이제 3단계. 그래서 크게는 1, 1.5, 2, 2.5, 3 이렇게 5단계로 나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단계는 어떻게 나누느냐? 잠깐 아까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확진자의 규모 그리고 그 규모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느냐 마느냐의 추이에 따라서 거의 기계적으로 아마 이 단계를 조정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전국적인 거, 예. 지방적인 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쪼개놨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기존에는 12개 업종을 정해놓은 다음에 이제 무조건 2단계 이상 2.5 나오면은 다 영업정지 이렇게 네. 해놓으니까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이게 코로나로도 힘들고 타격을 받지만 코로나 이거 때문이 아니라 네. 그냥 영업정지 때문에 예. 먼저 쓰러지겠다 이런 하소연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종을 좀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앞서 말한 1.5 이상으로 가게 되는 2단계를 가게 될 때는 이제 문 닫는 곳이 5개 집합금지 시설이요. 그리고 2.5가 될 때는 이제 여기에서 직접 판매 혼모가 노래 연습장, 뭐 공연장이 되고 가장 큰 이제 3단계로 갔을 때가 기존에는 통합해서 다 문 닫았는데 뭐 영화관, PC방, 결혼식장 이렇게 업종을 좀 세분화해서. 융통성을 둬서 예. 좀 덜 문 닫게 이제 빼놨다. 이제 이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업종별로도 좀 희비가 가리겠어요. 네. 예. 뭐 언론에서 사장님들 인터뷰도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두 곳이 이제 노래방과 네. PC방이 좀 극단적으로 엇갈립니다. 일단은 PC방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서 가장 강한 예. 그러니까 우리 과거라면 3단계에서만 집합금지가 되게 되는 업종으로 들어갔고요. 반면에 노래방은 여기보다 한 단계 앞서서 이제 예. 문 닫게 되는 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래방 사장님들 특히 이제 코인 노래방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이게 코인 노래방은 뭐 일단 1시간에 10,000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예. 들어가서 계속 동전을 또 넣어야 그렇죠. 되는데 뭘 20분, 30분마다 네. 환기시키고 뭐 이런 제약 때문에 실은 좀 희비가 좀 엇갈리고는 있으나 당국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이 업종을 좀 분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네.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 대선 개표로 굉장히 떠들썩하죠. 속보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방송 직전에 체크를 해본 바로는 바이든이 85, 트럼프가 75, 바이든이 조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잠시 짧게 좀 미 대선을 좀 얘기하면 우리나라랑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렇죠. 각 예. 주별로 선거 인단이 구성되어 네. 있고요. 각 주별로 이 투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주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기면은 그 선거 인단을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입니다. 예. 전체 선거 인단은 538명이고요. 따라서 270명을 확보하면 대통령이 이기는 거죠. 된다 이렇게 예.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주별로 성향이 뚜렷한 거예요. 가령 캘리포니아주라든가 로스앤젤레스가 있죠. 뉴욕주라든가 여기는 그냥 민주당이 그냥 승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기간에 캘리포니아를 안 갑니다. 왜냐면 어차피 거기는 어차피 가도- 넘어가서 예, 선거인을 다 뺏기니까. 네. 그리고 뭐 텍사스나 이런 데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찍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접전지에서 예. 어떤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후보를 찍었다가 어쩐 데는 공화당 후보를 찍었다. 네. 이 격전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격전지가 뭐 플로리다라든가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뭐 미시간 뭐 이런 것들이 꼽히고 있어서 여기에 뚜껑을 열을 때 이것이 어느 표로 가느냐가 예. 거의 지금 판결을 알 수 예, 있는 관건이 것이고요.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CNN이나 인터뷰를 할 때 바이든의 여론조사가 압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투표의 결과와는 다를 수가 있죠. 예. 국민들은 바이든을 더 지지한다고 하지만 주별로 나눠가지고 승자 독식으로 선거인단을 뺏겨버리면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보면 방금 인디애나에서 11명, 트럼프 대통령이 또 승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11명을 가져가서 현재 바이든이 확보한 선거인단 수가 85명, 트럼프가 72명을 예. 해서 아직까지는 근소한 차이로 바이든이 앞서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그 격전지들, 예. 노스캐롤라이나든가 펜실베니아가 나오게 되면 이때 좀 더 확실히 알 수가 있겠고요. 우리 시각으로는 오후 2시에 네. 전체 공중파죠. 미국의 공중파에서 공식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고 예. 보통은 자정,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한 오후 4시, 5시에는 갈리거든요, 대통령이. 결과가. 예, 그런데 올해는 아니에요. 이 끝까지 우편 가야 선거, 되니까. 예. 사전 선거 비중이 워낙 시간이 또, 높기 때문에 걸리겠군요. 아마 오늘 밤,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밤 더 늦어지면 네. 내일 새벽까지도 가야
뭐 승부를 예. 알 수 있지 않나.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하면서 선거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이 코로나19 방역 관점에서도 접근법이 달라질까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경제에 방점을 굉장히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코로나19에 대한 락다운 조치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물러선 거죠. 그래서 코로나는 별게 아니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 이래서 경제 쪽으로 굉장히 무게중심을 많이 두었고 이제 대척점에 있는 바이든은 그렇지 않다. 코로나19를 먼저 잘 통제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완전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만 놓고 예. 본다고 하면 완전히 서로 다른 그런 행보를 보일 것으로 생각이 그럼 듭니다. 만약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 수도 있나요?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바이든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19 통제에 더 무게 중심을 둘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식으로 이제 통제를 하는 보다 더 정밀한 형태로 이런 식으로 아마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새로운 조치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브리핑에서도 혈장 공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어제 권준욱 부본부장의 브리핑에서도 지금까지 2,030명의 혈장이 모였고 또 신천지신도 4,000명의 혈장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요, 교수님, 임상 가능한 최소 기준선이 120명이라고 하던데 이 인원이 원래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가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예. 지금 이제 이 혈장 치료제는 우리나라에서 임상 2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임상 2상에 지금 필요한 인원수가 6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60명에게 다 이제 투여를 하게 되면은 그 결과를 분석을 해서 이제 임상 3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초기보다도 혈장이 많이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특정 기업에서 제조하고 있는 이 혈장 치료제는 예. 통상의 혈장 치료가 아니고 혈장 치료제, 그러니까 혈액을 공여를 받은 다음에 혈액에서 실제로 유효 성분만 네. 분해를 한 다음에 그 유효 성분을 농축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상의 혈장 치료제하고는 제조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약에 가깝도록 만드는 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더 좋도록. 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혈장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농축을 해야 되고 분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혈장 치료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어떤 게 있냐면은 환자가 우선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중증을 앓으면 앓을수록 혈장의 품질이 좋아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경쟁이 네.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혈장 공여자가 굉장히 많아도 그중에서 실제로 유효 성분을 뽑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거기에다가 혈장에서 품질이 좋으려고 하면 중증을 알아야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완치가 되고 나서 빠른 시간 내에 혈장을 뽑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한 4천여 명이나 네. 수천 명이 이제 공여를 한 경우도 지금 3월 달에 4월 달에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지금 혈장을 받으면 그 혈장에는 거의 이제 유효 성분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공여자들이 필요해진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혈장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좀 순항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어제 모더나 백신 얘기를 했는데요. 모더나에 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도 내년 1월에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내년 1월이면 몇 달 안 남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나는 임상 시험이 2022년 10월 27일 날에 끝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2022년 10월 5일 날에 이제 임상 3상이 끝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다렸다가 대량 생산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예. 그때 결과를 보더라도 일단 생산을 먼저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모더나와 달리 모더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회사가 꽤 여러 곳입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 자체가 좀 특수해서 예.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특정 회사 한 곳밖에 예.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는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특정 시설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량 생산을 해야 되고 미리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국내에 생산을 맡기려고 네.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브리핑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독감 유행이 걱정스러운데 식약처가 코로나와 독감의 진단 결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정식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증상이 일단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동시에 보니까 검사 시간이 6시간 안에 검사한 지 6시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예. 증상이 비슷하니까 만일에 유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코로나19인 경우에는 병원에 확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유증상인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중에 어떤 거가 감염이 됐나 네. 확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코로나19 진단 키트와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시간도 유사하고. 그래서 먼저 유증상이기는 하지만은 독감에 감염이 된 건지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건지를 빨리 판별을 해서 맞춤형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진단 키트가 계속 전문가들이 요구하고 해서 이미 이제 성인이 돼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올 겨울에 예. 코로나19와 독감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 될 것으로 그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이제 의심 증상이 나와서 선별진료소를 갔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독감이랑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그냥 알아서 그냥 해주시는 거겠죠? 이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예. 유증상자가 온다 예. 이러면은 유증상자가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코로나19인지 독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네. 두 개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이 키트로 검체를 채취해서 아마 검사를 할 하지 것으로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판별도 독감입니다. 아니면은 코로나19입니다. 이렇게 판별이 될 것으로 예. 생각이 됩니다. 그 진단키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 진단키트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진단키트가 해외에 어마어마하게 수출이 됐더라고요. 네, 진단 키트만큼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가 거의 뭐 싹쓸이했다, 뭐 다 잡았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진단 키트 이 방식이 한 세 가지예요. 뭐 유전자 네. 방식, 항원 방식, 항체 방식인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이거 세 개를 다 잘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제품으로는 한 뭐 190개, 200개 정도 제품이 있는데 이것이 다 지금 수출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수출을 받는, 그러니까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아무 나라나 아무 제품이나 허가를 내주지가 않죠. 이거는 자국의 국민 생명에 예. 이제 깃쥐어되는데, 근데 현재 보면 전 세계 160곳에서 모두 이 한국 제품을 다 승인을 했고요. 이제 그렇게 다 우리가 지금 수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은 지금 1월부터 9월까지가 1조 3천억이 넘거든요. 아, 수출액만요? 예. 어마어마하네요. 예, 뭐 자동차, 뭐 반도체라 따지면 안 되겠지만 예. 그 키트를 팔아서 1조 3천억을 수출했다는 거는 엄청난 뭐 이거 쾌거라고 뭐 쾌거? 왜냐하면 예. 이게 이제 결국은 그 나라에서는 또 안타까운 일이 확진이 됐기 때문에 더 네네. 많이 산다는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뭐 이런 추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유럽에서 다시 한번 문제가 예. 있고 인도와 브라질 쪽에서 지금 수입이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수출이죠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가 네. 뭐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를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제 보도를 봤는데 저소득층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적 타격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네. 예. 이제 그걸 검증하기가 되게 어렵죠. 여러 가지 통계를 대도 누가 더 힘들었나를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최근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나갔을 때 이제 고용 관련해서 긴급고용지원금이 나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왜 이제 평가 기준으로 줬냐면 뭐 상반기에 받았던 분들은 그냥 또 지원을 할 수가 있지만 신규로 받으려는 분은 본인의 소득 감소를 증빙을 해야 예. 이제 나오게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번에 통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뭐 개인 사업자 이런 분들이 합쳐가지고 그동안 받은 분들을 통계를 내본 거예요. 이제 제출 서류를 보고 얼마나 감소했나를 봤더니 이제 크게 7분위로 나눠서 네. 1분위, 2분위가 힘든 분이고 이제 6분위, 7분위가 나름 이제 소득이 많은 이렇게 나눴는데 기존에 이 코로나 전에 예. 대비를 봤더니 1분위, 2분위까지는 거의 70% 이상이 이제 급감을 한.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었다면 70만 원만 벌면 되는 75만 원 이상 급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 자체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번 코로나 타격이
훨씬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이제 집중이 되지 않았느냐, 또 이런 이제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한다면 어떤 걸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고용 쪽으로만 보면 현재 문재인 정부도 추진하고는 있지만 고용보험의 이제 대상자를 넓히는, 그래서 예술인이 일단 포함이 됐고 나아가서 특수고용 노동자도 포함을 하려고 하고 마지막엔 프리랜서까지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다만 여기에 이제 기술적으로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고용보험이라고 하면 이제 본인이 내고 네. 반은 또 회사에서 회사가 지불을 내고, 하고 예. 이제 이렇게 해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가 완성이 되는데, 이제 이들의 프리랜서라든가 특고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신을 주되게 고용하는 이제 회사가 있는 반면에 여러 군데서 또 일하잖아요. 예, 세네 군데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가 뭐 반을 내더라도 나머지 반은 A라는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알지. B가 져야 되는지 C가 져야 되는지 이게 모르게 되고, 네. 현재 이걸 반이 아니라 뭐 3분의 1로 하게 된다면 나중에 그 자금은 기존에 있는 고용보험 자금과 같이 섞어야 되면 또 셀러리맨이라든가 또 반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어쨌거나 다 같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최적화된 방법인지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데 저희 프로그램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BS